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승하는 호가창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머리가 좀 차분해졌는데? 차분한 사람이라서 혹시 비법이 있나요? 밖에 안 나가면 돼. 바람 맞을 일이 없어. 머리가 망가진다? 그럼 바람을 맞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저항이 없구나. 집에 있는데 왜 머리가 망가지나? 얼굴이 왜 타나? 전업투자자 특 얼굴 하얀. 나는 아니었지만 와우, 오늘은 호가창 매매. 이름부터 너무 자극적인데. 너무 좋아. 움직이는 호가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게 왜 좀 기대되냐면 형이 틱틱이 거래하는 걸 본 적이 있잖아요. 틱틱이라는 표현이 좀 경박하고 교양 있게 차익 거래라는 말 해줄래?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건 조금 공격이 꺼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드디어 비기? 뭐가 뭐 비기고 뭐가 아닌지 이제 모를 지경이. 내가 아는 거 다 따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꿔봅시다. 나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호가창 매매법이 도대체 뭔가요? 그냥 호가창 이제 가격창을 보면서 수요랑 공급을 직관적으로 이제 보면서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할 때 쓰는 방법인 것 같다? 그 안에 숫자, 사고 파는 것들 그걸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거래하는 거. 그러면 형이 호가창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거의 뭐 트레이딩을 하는 모든 경우에서 호가창을 유심히 관찰하고 거래하지. 결국 마지막 액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필터 과정이거든. 어떤 매매 시나리오가 있어도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은 드랍이야. 그만큼 마지막 과정이고 마지막 의사결정 직감적인 부분. 그러면 호가창을 보고 매매할 때 어떤 지표를 같이 봐야 돼요? 매수 호가랑 이제 매도 호가의 스프레드.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최고 매수 호가, 최저 매도 호가의 차이를 보통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유동성이 높을수록 이제 스프레드가 좁다라고 표현하거든. 유동성이 적을수록 스프레드가 넓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호가 X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호가라는 게 있잖아. 그럼 요 뒤에 여기에 만주가 깔려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요 옆에는 만주를 몇 명이서 주문을 한 건지, 한 명이 5,000주, 3,000주, 2,000주 이렇게 깔아놓은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호가 엑스레이? 이건 HTS에도 다 기능적으로 있어. 그 우측에 있는 그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냥 전체 물량이죠. 근데 엑스레이는 조금 더 세분류돼서 나와. 만주가 5,000주, 3,000주, 2,000주로 쪼개져서 주문이 들어온 건지, 만주 하나 통으로 들어온 건지, 혹은 1,000주 10개가 때려져서 만주가 된 건지. 보통 그런 거 다 활용하는 거예요? 호가가 유난히 두꺼운 영역이 있거든? 그럼 거기에선 좀 이거 누가 물량 한번 쓱 빼면 빠지는 물량인지 가짜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쓰는 경우가 있지. 신기하다. 꿀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커 칠 때 블러핑 한다 그러잖아. 뻥카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럼 그게 뻥카인 경우는 어떤 경우, 아닌 경우 어떤 경우예요? 보통 한 명이 엄청 큰 물량을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에 걸어놓는다? 이러면은 그 호가가 가짜일 경우가 많지. 약간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저항이야. 그래서 뭐 100만 주가 깔려있어. 근데 그걸 두세 명 주문으로 100만 주가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뻥카일 수 있거든. 그래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자기 물량 팔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써. 올릴 때도 인위적으로 매수 물량을 대량으로 깔아주면은 사람들 심리가 안정적이어서 저기엔 팔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시장 걸 사거든. 그러면은 그걸 걷어내고 오른 가격에 또 자기 호가를 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한 명이 쌓아놓은 매수 물량인지 매도 물량인지 혹은 뭐 여러 명이 쌓은 건지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거래원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느 증권사에서 계속 매수하는지 뭐 외국계 증권사인지 그 정도 지표는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는 호가창 매매를 안 해요, 보통? 그치. 거래량 적은 종목에서 거래한다는 거는 시장 중심에서 거래하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 않지. 그래서 무조건 트레이딩은 변동성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래량이 적으면은 사고 팔기도 어렵고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내가 산 가격이랑 파는 가격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 맞아. 옛날에 제가 그때 미장 볼 때도 형이 그렇지. 내 거 호가창 봐줬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도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서 너 못 판다고 미리 그냥 걸라고 분할 매수 막 걸어줬었잖아요. 그게 약간 이 얘기인가요? 그치. 그것도 한 호가마다 몇 %씩 차이가 났었잖아. 맞아요. 그래봐야 하나 아래로 주문 체결된 건데 그러니까 너 수익률이 막 60, 70%씩 떨어졌잖아. 맞아. 근데 그걸 잘 이해한다는 거지. 스프레드라는 게 왜 그렇게 생기는지. 그러면 호가창 매매를 할 때 보통 전체적인 상승, 하락에 대한 방향성은 미리 잡고 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그리고 나서 호가창으로 상황을 보곤 하는 것 같아.
방향이 뭐 예를 들면 상방으로 보고 매수했는데 호가창 분위기는 상방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잠시 이제 생각을 하거나 좀 보류하지. 혹은 이제 내가 먼저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주문을 선제적으로 크게 때리는 경우도 있어. 선발대가 하는 거지. 근데 선발대가 되면 혜택은 내가 가장 처음으로 시세를 크게 때리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싼 가격에. 근데 대신 리스크를 많이 감내하는 거지. 뒤로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패를 하는 거야.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나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때린 거야. 왜냐면 코스닥에서는 뭐 한 5억 정도만 주문을 탁 때려도 움찔움찔 하면서 이게 따라온단 말이야. 시세 시작되기도 해. 시가총이 엄청 큰 것들은 그게 될 수 없지만 테마주에서는 가능한 거야. 보통 5억, 뭐 10억? 크게는 뭐 2, 30억 정도 호가 때리면은 그걸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선발대가 되는 건 큰 금액이 필요하진 않아. 테마주에서. 형이 방금 방향을 예를 들면 상방으로 보고 매수했는데 호가창 분위기는 그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승하는 호가창은 예를 들면 매도 호가에 10만 주가 깔려 있어. 매수 호가에는 가격에 1000주 이렇게 만 주만 깔려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왜 오르기 좋은 호가창이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매도자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근데 뭐 이건 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매수 호가에 깔려있는 대기 매수? 이게 많이 없을수록 그걸 뭐라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어. 그냥 패턴인 것 같아. 매도 호가가 물량이 많으면 훨씬 많이 오르는 것 같다. 반대로 이제 내리는 호가창은 매수의 물량이 많이 쌓여있고 매도의 물량이 많이 없어. 그러면 방금 전체적인 상승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호가창을 본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요? 대부분 전일 이슈였던 종목들 위주로 방향성을 미리 기획하지. 테마 느낌이야. 물론 모멘텀을 이벤트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결국 많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시나리오가 엄청 자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호가창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호가창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가창 매매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은 혹시 형만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옛날에 콤파다에 실제로 매매 영상 올려준 적이 있거든. 그걸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가 근처에서 바로 매수하죠. 초반에 3만주 매수하고 이어서 3만주 더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거래할 때 차트로 지지와 저항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할 때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르는 호가창은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이 깔려있고 매수 호가에 많이 깔려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왜 그러냐면 매수 호가에 이제 대놓는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매수 호가에 매물이 많이 걸려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가로 사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대기에서 이 가격에 사고 싶다고 당장 사고 싶다. 몰라,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되게 이거 새롭다.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 누가 알려주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살 때 그렇게 사거든. 진짜 사고 싶은 주식은 대놓지 않아. 그 시장가로 때리고 싶어. 너도 그렇잖아. 그렇죠. 빠르게 사고 싶어. 당장 체결됐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 호가에 물량이 안 걸려 있는 거지. 개인적인 내 해석이 그래.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매수 호가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치. 매도 호가에 많이 깔려 있으면 이거 더 못 올라가겠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사실 반대되는 말이니까 새로운데? 그래서 오르나 봐. 대중심리랑 반대의 호가창? 내 생각 좋다. 그럼 호가창 매매를 할 때는 롱, 숏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하지. 근데 이제 롱을 먼저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익숙해지면 이제 숏을 이걸 적용해서 잘할 수도 있거든. 근데 숏이 훨씬 더 어렵고 리스크도 크고, 숏이 어려운 거는 자금 관리가 잘 들어가야 돼서 그래. 왜요? 이제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손절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능수능란할 때, 그리고 베팅 금액도 조금 더 적어야 되고. 숏은 레버리지 썼을 때 반대로 방향성이 튀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손실은 롱으로 하면은 0에 수렴하거든. 계좌가 최대 깡통이 전부잖아. 내가 뭐 레버리지를 뭐 얼마를 쓰든 내가 이룰 수 있는 돈은 대부분 자본금 내에서란 말이야. 대출 막 일으키지 않는. 근데 숏은 예를 들면은 내가 방향을 잡았어. 하방에 베팅해. 근데 방향성이 반대로 튄다는 거는 오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는 손실은 0이지만 상승은 무한대로 이론적으로 설명되잖아. 그러니까 손실도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 레버리지까지 썼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훨씬 커. 그리고 숏의 특성상 다시 회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팔아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숏은 항상 다시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숏 스퀴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숏을 청산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올라. 그러면 이제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어. 은석이 형이랑 나랑 그거 같이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숏이 훨씬 더 자금 관리 그리고 리스크 측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호가창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시나리오를 보통 어떻게 계획해요? 일단 호가창을 보고 나서 이제 먼저 유동성이 풍부한지 봐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것도 체결 속도인데, 체결 속도가 너무 낮으면은 거래하기 까다로워. 그리고 또 호가창이 두꺼워야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매수 매도의 스프레드가 좁아야 된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지. 그리고 상방인지 하방인지 자기 뷰를 정확하게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없으면은 뭐 호가창에 넣어버리고 의미가 없지. 근데 궁금한 게 그 체결 속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500% 몇 퍼센트 있는데 체결 강도. 체결 강도 맞아. 그거는 무슨 기준이 이게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체결 강도 지표는 잘 안 보는데 은석이 형이 자주 보는 지표지. 은석이 형이 체결 강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근데 나도 보긴 하는데 그걸 숫자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호가창에 그냥 계속 그 체결량을 보면서 나는 그걸 파악하는 부분? 몇 퍼센트다 이것보다는 진짜 그 몇 퍼센트가 어떤 주문으로 쏴지는지 계속 거래원이랑 같이 분석하면서 가는 걸 좋아해. 진짜 보면 각자의 다 기준이 다르네요. 맞아. 기준은 끝으로 가면 비슷한데 그 과정은 조금씩 다 다르지. 해석하는 그치. 자기만의 기준이나 지표들은. 맞아. 본질은 똑같아. 그러면 호가창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입절과 손절 기준은 보통 어떻게 세워요? 나는 지지 저항, 추세선, 이동평균선 요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참고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이제 스캘핑 같은 경우, 짧은 호흡의 거래 같은 경우는 체결 속도, 체결 강도, 끝이 막 현란하게 움직여 이렇게. 근데 이 속도가 늦어지면은 청산하는 경우가 있고, 현란하더라도 큰 주문들이 세게 따라오다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 10만 주, 20만 주 주문들이 막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막 5천 주, 1만 주짜리 주문들이 호가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면은 매도하지. 상승 힘이 딸리는 거야. 혹은 이제 쉬었다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순간에는 스캘핑이기 때문에 청산하지. 스캘핑은 굉장히 타이트한 호흡이야. 1분 안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되게 작은 속도라는 거, 주문 크기 이런 것들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 그러면 호가창 매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추격 매수. 호가창 매매하다 보면은 진짜 빨려 들어가거든. 뭐랄까 엄청난 자극적인 환경이. 그 상따 좋아하는 사람, 하따 좋아하는 사람들 환장하지. 호가창 매매 하다 보면 나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늦었을 때 따라 붙으면은 고점에서 불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 호가창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시나리오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스캐핑 형태가 많아서. 그래서 추격 매수를 제일 조심해야 돼. 시나리오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하기 쉽고 추격 매수하기가 쉬워. 호가창 매매를 그럼 할 때 관련된 다른 종목들의 호가창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1등주, 2등주 매매할 때도 호가창을 같이 감시하는 게 필수야. 이건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호가창으로 봐야 되거든. 1등주 출발하고 2등주가 갈 준비가 되는지 혹은 엔진에 불이 켜지고 있는지는 주문 속도나 체결 강도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식되거든. 툭툭툭 엔진에 예열할 때가 있어. 그럼 사람들 주문이 툭툭 들어와. 그럼 2등주로 갈 준비가 되는구나 하고 뭐 선발대가 되거나 그럴 때 호가창이 필수지. 예열은 차트 보면 늦고 호가창에서 그거는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건 데이 트레이딩보다도 스캐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지. 그러면 호가창 매매도 내가 잘 아는 산업군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실제로 나도 현대차 호가창만 봐도 당일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오. 나도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나 이제 산업 안에서 거래하고 가격차를 계속 감시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예측력이랄까? 그 직감이 생겨. 이게 약간 좀 재밌는 게 형은 감이나 이런 걸 되게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들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잖아. 여긴 너무 그런 것들의 투성이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요즘에 이거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나 정도면 진짜 설명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해. 왜냐면 여기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도 많거든.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유익하냐면은 포지션을 급박하게 스위칭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매수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롱을 잡고 있다가 숏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치. 스캘핑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내가 익숙한 주식일 때 훨씬 역동성이 좋지. 예측률도 훨씬 높고 실제로. 그래서 익숙한 가격대, 익숙한 흐름 속도 이런 것들이 자기 직감에서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훨씬 전략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인 것 같아. 나도 종종 이게 그냥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오늘 뭐 그냥 노잼이겠다 혹은 한바탕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많거든. 근데 이거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좀 그거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해. 내가 잘 아는 분야의 산업군 그 종목에서 호가창 매매를 할 법한 상황이 변동성이 진짜 막 세게 나오는 상황이 잦게 있어요? 별로 없지. 그래서 빅 이벤트일 때 훨씬 유리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전쟁 나서 어쩌고저쩌고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
시장 전체가 쭉 내려. 그럼 이럴 때 어디 가야 될지 애매해지면 내가 잘 아는 주식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애매할 때는 항상 글로 돌아가는 거지. 애매한데 모르는 데 가서 노는 것보다 내 홈그라운드 가서 빠따 잡고 휘두르는 거지. 내 시장이다 이 자식들아 이러고 빠따 모호할 때는 빨리 글로 선회해가지고 거기서 스캐핑하고 막 그러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거기 훨씬 가면. 편안하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랑 소개팅 할 때도 보통 자기가 잘 아는 식당 가고 그러잖아. 아, 그치.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훨씬 자신감이 생기잖아. 아, 그치. 딱 그런 거 똑같다 보면 돼. 재밌네. 오늘 근데 뭔가 헛가창 매매 얘기하는 거 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그치. 얘 엄청 잘 안 하는 얘기들이지. 실제로 예민하게 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영상 올림으로써 싫어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왜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매 기법이라는 게.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그걸 능숙하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 똑같은 다 학원 다닌다고. 다 모두 서울대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누구는 정말 간절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을 있을 수 거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레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맞아. 다만 이제 나는 이걸로 뭐 돈 벌 수 있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호카창 매매법이 그런 때 중요하다? 뭐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단지 이거 하나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100억 부자가 된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솔직히. 그래도 가감 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희 채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댓글에 보통 유튜버들은 숏 얘기 잘 안 하는데 롱 얘기 하는데 숏 얘기 하는 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치. 실제로 뭐 하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모두가 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아는 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내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바뀌었지. 사람들이 몰라도 된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가감 없이 다 얘기하는 게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대신 내가 아는 것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감 없이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방송의 특징이니까 뭐 생각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래 떠들었더니 힘드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